비트코인이 더 이상 그냥 단순히 위험자산이 아니다. 미국채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본다. 뭐 금만큼은 아직 아닐 수 있어. 근데 금보다는 아니지만 미국채보다는 나은 안전자산일 수 있어 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아주 상징적인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10분만 비트코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94,000불, 93,000불, 4,00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10만 불을 넘어갈 정도의 어떤 그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의 그 관세 관련된 발언들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중국은 미중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절대 그런 일 없다. 먼저 트럼프가 이 관세 관련된 발언들 이런 것들 완화시켜 줘야 된다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대신에 중국은 이제 경기 부양을 엄청나게 하겠다고 계속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글로벌 증시에 또는 위험자산에는 이런 것들이 다 호재이긴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경기 부양 전 세계적으로 풀어지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미국의 증시도 반등을 했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금은 또 꺾였어요. 약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앞으로는 비트코인도 다시 나스닥 지수와 동행을 하면서 이 거대 유동성 홍수 속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최근이었는데,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플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기는 해요. 원래 그의 플랜은 이런 거였어요. 관세 관련된 무역 전쟁, 관세 관련된 정책들을 전방위적으로 확대를 하고 각 국가들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위험자산에서 탈출 러시가 결국 발생을 하는 거죠. 즉 미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그게 미국 국채로 흘러 들어갈 줄 알았어요. 미국 국채는 궁극의 안전자산이니까 이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이 국채 금리 내려간 게 결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까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봤던 거고, 이 상황에서 관세 관련해서 모든 나라들에 다 지금 하나씩 던져놨으니까 전부 다 이 마라라고 별장,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라라고 별장에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기에서 이제 마라라고 협정이라는 걸 맺을 거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었다라는 게 지금 약간 정설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미 각 교섭국들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무기로 미국 입장에서는 너네 통화가치 저상시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네 통화가치 인위적으로 절하해서 지금 미국의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해결하자. 무역 불균형 해결하자. 그래서 상대적인 달러 약세를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미국 국채는 수요가 높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달러 가치를 절하시킬 만한 룸이 있다. 그러니까 각 국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네 달러 대비 저상시켜라. 그래서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리면 미국에 있는 수출업자들 입장에서 좋죠. 내려간 달러 가치는 결국 상대 교역국의 통화 가치가 절상되는 걸 의미하니까 미국에 있는 수출업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통화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미국이 가져와 달러로 바꿀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역 불균형의 해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어떤 브레튼 우즈 체제의 2.0 이런 게 그림같이 딱 맞아 들어갔던 건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결과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까지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주식시장과 미국 국채시장이 같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 차트를 보시면 이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10년물 미국채에 대한 텀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이 뭐냐? 기준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연준이 정하죠. 근데 연준이 정하는 기준금리 외에도 이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금리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단기채 금리, 2년물 이하의 단기채 금리도 이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기준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은행 간의 오버나이트 론이라고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을 주고받을 때 거기에 적용되는 오버나이트 론 금리라는 것도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이제 리포 이런 것도 따로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되는 거예요. 장기채 금리가.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이 텀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들이 봤을 때 기준이 되는 단기채 금리에다가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더 받아야 되겠어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미국채에다 내가 투자를 할 건데, 즉 미국에 돈을 빌려줄 건데 이 기준 단기채 금리 대비해서 내가 이만큼은 더 받아야겠어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텀 프리미엄이요. 2020년부터 지금 이제 5년 동안의 흐름을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 어제 오늘 일반은 아니었어요.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이제 고점을 높여가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즉 미국의 달러 가치나 아니면 미국채에 대한 신뢰가 이미 5년 전부터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게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뭐 잠깐 내려가기도 하지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더 올라가고 막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임기를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트럼프발 관세 충격 때문에 이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많이 올라간다. 이제 미국의 엑셉셔널리즘이라고 하죠. 미국 예외주의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조금 이런 문제의 직면에 있었다. 그래서 더 장기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ACM 텀 프리미엄이 1960년대부터 지금 그려진 차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실 80년대부터 보면은 텀 프리미엄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라갔었는지 80년대에. 1980년대는 1970년대 아주 지난했던 그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를 거치고 위기가 미국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미국 경기가 아주 크게 급부상을 했죠. 거기에 이제 레이거노믹스라는 게 등장을 했던 것이고 뭐 기타 등등.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2020년부터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추세적인 하락 반전, 텀 프리미엄의 하락을 끝내고 즉 미국 경기에 대한 강한 확신에 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가 끝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은 뭐 추세적으로 이게 완전히 그 상승 반전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장관이 실기를 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0.6478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5%까지 텀 프리미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단기채 금리가 2%다 그러면은 플러스 5%에서 장기채 금리가 7%가 된다는 얘기예요. 19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룸이 있잖아요. 지금 이 룸이.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스콧 베센트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게 2026년 말까지 이제 앞으로 한 18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12조 달러 수준의 미 국채가 만기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새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만기 연장을 해야 돼요. 롤오버라고 하죠. 기존의 채권들을 만기를 연장하는 개념으로 이제 새로운 똑같은 금액의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만기가 돌아오는 게 지금 하필이면 2026년 말까지 엄청난 많은 금액이 이렇게 돌아와요. 12조 달러가. 이거를 롤오버한다, 리파이낸싱한다. 지금 이러기 위해서 국채 금리를 낮추고 싶었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장관은. 그리고 이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엄청나게 불러일으키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니까 많이 내려갔을 때 국채들을 새로 발행해서 이제 충분히 이 12조 달러 달하는 미국채도 다시 잘 롤오버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말하라고 해서 달러 약세도 그걸 이용해서 말하라고 해서 달러 약세도 다른 교섭국들을 윽박지르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무역 불균형도 찾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당위성도 굉장히 스스로 강하게 설파할 수 있고 이렇게 됐어야만 했는데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인 거죠. 왜? 12조 달러를 대략적으로 한 평균 2.81% 정도 이자를 지금 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 2.81% 정도 이자를 내는 수준으로도 지금 현재 이자 비용만,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1조 달러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냥 국채 발행량 자체가 너무나도 가팔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이 이자 비용만 1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1조 달러라는 이자 비용을 내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자 비용도 늘어나고 있으니 게다가 그 이자 비용의 이자율은 평균 2.81%니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장관 입장에서는 4% 후반대에 이거를 롤오버하고 싶겠냐고요. 불가능하죠. 거의 2배의 이자를 주고 다시 국채를 재발행한다? 이거는 이제 실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텀 프리미엄이 5% 넘게 올라갔던 이 1980년대 미국 경기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아주 어두웠던 이때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장관은 우리가 너네 잘못 뽑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일부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품격을 갖춰라, 무역전쟁 끝내라 이러지만 아직도 미국은 그래도 강성 지지층이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아주 압도적인 표차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90일 유예 관세 유예를 해준 것 같아요. 중국만 딱 놔두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90일 관세 유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은 관세 관련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죠. 우리는 뭐 중국과 이렇게 뭐 끝까지 치킨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스콧 베센트 장관도 경제인 그런 행사 같은 데 나와서 우리 그렇게까지 뭐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완화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도
사실 그렇게 유리한 입장에 있진 않아라는 거를 시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미국 예외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은 물론 끝났다고 전 보진 않습니다만 이 차트만 봐도 80년대부터 아직까지 내려오는 추세긴 하잖아요. 턴 프리미엄이. 그래서 뭐 이게 완전히 뚫고 올라가서 추세적으로 반전되면은 이제 미국 예외주의는 끝났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도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채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그리고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사실 갈 데가 없잖아요. 금 말고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비트코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금을 따라가는 비트코인의 가격, 요즘 뭐 유튜브에도 많이 그런 의견들 나오고 하던데, 자,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금 가격이 2024년부터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 금 가격이 30%가 올랐단 말이에요. 올해만. 그래서 뭐 주식, 채권, 비트코인 할 거 없이 전부 다 금 가격 상승분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은 그러면은 도대체 뭐냐? 주식이냐? 금이냐? 위험자산이냐? 디지털 고드냐? 안전자산이냐? 이걸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금과 비슷한 내러티브를 가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와 비트코인의 관계는 원래 역외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파란색 선이 미국채 금리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을 보시면 완전히 역외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올랐더니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더니 미국채 금리 떨어지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서도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니까 미국채 금리가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는 완전 동행하고 있어요. 미국채 금리가 오르자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올라. 이게 이제 주식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왜냐면 미국채 금리가 올라요.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즉,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원래는 미국채였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채를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팔고 있다,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돈이 다 금으로 가고 있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원래 이땐 떨어져야 돼요. 왜냐면 안전자산이 아니니까 비트코인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채 금리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다고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올랐어요. 미국채 금리와 정확히 순방향으로 같이 흘러가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비트코인과 미국채 금리의 역외상관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채 금리 또는 안전자산에 대한 내러티브를 비트코인이 완전히 가져가게 됐다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요즘 뭐 금과 비트코인이 뭐 시차를 두고 동행한다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과 상관관계가 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면 사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채라고 하는 게 결국 원래는 안전자산이었으나 지금 이제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와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 비트코인이 더 이상 그냥 단순히 위험자산이 아니다. 미국채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본다. 뭐 금만큼은 아직 아닐 수 있어. 근데 금보다는 아니지만 미국채보다는 나은 안전자산일 수 있어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아주 상징적인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사실 주식도 미국의 그 3대 주가 지수도 흘러내리다가 뭐 조금씩 반등하는 거지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급하게 반등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하나하나의 이 4D 체스 플레이라고 하죠. 4차원 체스 전략? 트럼프가 펼치고 있는 관세 전략이 이제 뭐 거의 4차원의 그런 전략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3차원의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4차원 체스 전략의 결과로서 국채, 주식, 비트코인, 금이 4차원의 어떤 개인적인 개별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관념 같은 게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계속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미국 예외주의가 조금씩 도전받고 의심받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 표시 자산 외에 나머지 뭔가를 찾을 때, 그리고 금도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고평가가 약간 좀 걱정될 때 뭐가 주목받을 거냐? 매그니피선트 7일 수도 있겠죠. 뭐 구글도 실적 잘 나왔더만. 근데 구글보다는, 그래, AI 이런 거보다는 지금 당장 그냥 그런 모든 정치적인 어떤, 그리고 국가적인 그런 지역적인 그런 한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중립적인 자산이 뭐냐 했을 때 비트코인이 주목받을 수 있다. 이게 그리고 이 차트를 통해 지금 증거로 드러났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미래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밝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그리고 저는 급격하게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고 기준금리 내려줄 거라고 전혀 보지 않고요. 앞으로는 상당 기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준금리도 비슷비슷한 수준, 그리고 미국채 금리도 비슷비슷한 수준. 그러다가 트럼프나 스콧 베세트 장관이 뭔가 또 잘못하면은 국채금리 또 올라가요. 그러면서 달러 자산 투매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거기 때문에 사실 너무 걱정하지 않고 비트코인 개수를 지금 모아나가기 아주 좋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요. 비트코인은 우리 새로운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고 그만큼 과거의 지표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자가당착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놓고 그리고 나만의 기준과 관점으로 비트코인의 전망과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오늘 보여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에다가 의견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